습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지속적으로 이런 의혹을 제기할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한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놓고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든 창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 관련된 자신의 트위터 글에서 연속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집권당이 뜻대로 한다면 한국에서는 다시는 자유선거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한국의 정부 뜻대로 한다면 한국에는 다시는 자유선거가 없을 것입니다. There will never be another free election. 한국에는 다시는 자유선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트위터 X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선거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이 선거 부정에 대한 비판을 범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트위터 글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범죄를 한국 정부가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부정선거를 숨기기 위해서 말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한국 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또 다른 네, 짧게 좀 끊었습니다만 성창경 선생이 또 굉장히 성실하게 고든 창이나 또는 진 커밍스나 또는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런 칼럼니스트들의 글을 이렇게 인용해 주고 계시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댓글에 미국은 조용한데 고든 창이나 진 커밍스 이런 분이 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한테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은 또 이렇게 미국 정보 소식통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창구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백악관 초청받은 것도 사실은 그런 창구를 통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저는요, 만약 저한테 이재명이가 저를 정치적 어떤 협박하거나 잡아가려고 하면 저는 바로 SOS 칩니다. 여러분, 저 농담 아닙니다. 네, 저는 바로 여하튼 그 이상 이야기하면 또 좀 아직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아무튼 끝까지 자유한길단에 많이 가입해 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천황뉴스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동맹 지속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그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목소리 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철저하게 한미일 연대를 통해서 북중내를 견제하는 자유 헌정 질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정치와 그런 한미동맹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인물이 전환길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격적인 게요. 이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광화문 어떤 분이 또 전환길이 이제 광화문에 지금 집회 가지 않습니까? 요거 하든 말든 저는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정광훈 목사님 이제 구치소 가서 면회 갔지 않습니까? 김현태 단장님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광화문 집회 갔지 않습니까? 가서 광화문이 너무 늦게 왔다고 사과도 드리고 그죠? 아마 제 연설 보면 압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5년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렇게 애국 보수 목소리를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지키고자 했던 그 공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덕분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계기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하나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제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전환길에 대해서 조금 이래 삐딱하게 말씀한 적도 있거든요. 그건 딴 게 아니고 제가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가서 인기가 많으니까 저보고 또 이래 광화문 오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정광훈 목사님하고 통화했거든. 그때는요.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광화문 지켜주시고 터줏대감 우리는 지방 가서 계몽하는데 그죠? 계몽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랬었는데요. 그 뒤로 직접 만난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구치소 면회 가서 김현태 단장님이랑 만났고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죠. 지금 사진 뒤에 여러분 안 보이는데요. 와, 규모가요. 그 무대 장치만 3개입니다. 엄청난 스크린이요. 3개가 설치되었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자유한국당 분들도 나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속에서 어제입니까? 갑자기 정광훈 목사님께서 천안길 보고 이제 광화문에 오지 마라. 천안길 너 광화문 오지 마라. 이런 또 그 이야기가 제 카페 자유한국당에 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님이 김현태 단장님한테 같이 찾아갔을 때 구치소에서 엄지척 하시면서 너무 든든하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당을 살려야 된다. 제가 해외에 있다고 왔잖아요. 고생했다고 이야기 격려도 해주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늘 저보고 광화문 오지 마라 이러길래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말 했다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도 광화문에 또 갑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3.1절 기념날은 전체 또 다 모이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잡아드립니다. 대신에 아마 저를 손가락질했던 분들도 잘 몰라서 그죠? 오해해서 그렇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한테 제가 대받아서 뭐 욕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국민의힘 의원 안에 있잖아, 그죠? 엔추파도스가 있다 해가지고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친한파들 이야기 쭉 했죠.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안에서 천안길이가 자꾸 흔든다 하는데 흔드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제도권에 있는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체제는 그렇게 가시고 저는 외곽에서 스포트해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난번에 그 귀국할 무렵에 6.3 지방선거 보이콧하자 이런 말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거는 여러분 뜻이 뭡니까? 네, 국민의힘 책임당원 되는 쪽에서 자유와 혁신당 함께 우리 사전투표 이대로 두고 부정선거 일어날 거 각본대로 짜여질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선거 보이콧 하자라고 했죠. 그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남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저거들끼리 지방선거 할 것 같아요. 빨갱이 공산당 취급받을 거고 국민들의 역풍을 맞게 될 거니까 거기들이 장동혁 대표 보고 그래 선거제도 좀 이거는 개선하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선거 보이콧 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냈었고요. 하지만 그 뒤로 지금은 목소리 안 내잖아. 왜요? 이미 늦었다는 이미. 왜냐면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미 늦었죠. 이미 뭐 후보 막 등록하고 이러는데 지금 와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그랬던 거죠. 그거는 제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달라졌죠. 시점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체제 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시민의 각성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유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침묵과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체제 전쟁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총선과 폭탄은 없지만 법과 제도, 사법과 행정, 언론과 교육을 통해 국가의 방향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과 정상화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전쟁의 가장 위험한 점은 많은 국민이 아직도 이것을 정치 싸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제 전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인사 구조를 바꾸고
법 해석을 바꾸고 기준과 상식을 바꾸며 천천히 진행됩니다. 사법은 판단을 미루고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하며 행정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쌓인 결과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국민은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떠안게 됩니다. 체제 전쟁은 이미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인 현실입니다. 시민 여러분, 경각심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좌익이 30년을 준비했다면 시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따지고 프레임을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무너질 때보다 지켜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